자, 미적분센 C단계 급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2부요. 266번 문항부터 봅시다. 6 곱하기 5의 n승이요. 얘 양의 약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인수 분해를 6을 해보시면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n승, 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죠. 3개짜리니까 표를 그리기엔 그렇고 2의 0승과 2의 1승이 있어요. 그리고 3의 0승과 3의 1승이 있어요. 그리고 5의 0승부터 5의 1승, 5의 2승 쭉 가다가 5의 n승까지 이렇게 서로 곱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2가지 곱하기, 그리고 여기 3의 0승과 3의 1승 그렇게 2가지 곱하기, 그리고 여기 0부터 n까지 n 플러스 1개요. n 플러스 1가지 얘를 곱하게 되면 전체 4n 플러스 1까지 전체 이것이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숫자를 라지 A라고 한다면 이 라지 A의 양의 약수를 P1부터 A의 양의 약수를 우리가 이름을 주기로 P1, P2 점점점 가다가 P에 4n 플러스 4까지요. 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전체 4n 플러스 4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SN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4n 플러스 4까지 PK분의 1의 값, 얘의 값이라고 할 때 SN을 얘라고 정의할 때 SN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A의 양의 약수가 전체 4n 플러스 4가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의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한 역수를 취한 4n 플러스 4가지 다 역수를 취해서 더한 값을 우리가 SN이라고 할 때 그때 나보고 구하라는 건 리미트 SN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체 4n 플러스 4가지가 생성되는 그 원리를 잠시 보신다면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케이스 분류를 4가지로 여러분한테 해드리면 n 플러스 1가지의 경우에 관해서는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에 곱하기 5의 0승부터 해갖고 쭉 곱하는 거, 얘네들은 똑같으면서 5의 1승, 똑같으면서 5의 2승 이렇게 쭉 똑같으면서 어디까지? 5의 n승까지 이렇게 전체 n 플러스 1가지가 있습니다. 얘네가 P1부터 Pn 플러스 1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이요. 이번에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마찬가지로 5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5의 1승 이렇게 쭈루룩 뒤에 것만 바꿔갈게요. 쭈루룩 가면서 여전히 5의 n승까지요. 한 번만 쓸까요? 여기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n승 이렇게 다시 n 플러스 1가지가 있습니다. 0부터 n까지요. 그럼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이번엔 2의 1승과 3의 0승을 곱해서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0승부터 쭈루룩 시작해서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에 5의 n승까지 여전히 여기에 n 플러스 1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엔 2의 여기를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이라고 갖다 쓰죠. 2의 0승은 2번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5의 0승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n승까지 이렇게 전체 n 플러스 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얘네들의 뭐를 취해서 역수를 취해서 다
한 번 더해줄래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1 전체 이 n 플러스 1가지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나 지금 이제 여기다가 역수를 취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한다 라는 내용 자체는 2의 영승 곱하기 3의 영승, 이쪽 부분은 1입니다. 얘네의 값은 다 1이에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거든요. 5의 영승분의 1 더하기 5의 1승분의 1 더하기 5의 2승분의 1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5의 n승분의 1까지요. 이것이 바로 1번의 역수예요. 2번, 여기에 n 플러스 1가지를 다 역수를 취해서 더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뭘로 일정해요? 3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3 곱하기 5분의 0, 3 곱하기 5분의 1승, 3 곱하기 5의 2승, 3 곱하기 5의 n승 역수를 취해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요. 그래 놓고 다시 3분의 1씩은 어차피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5분의 0승 더하기 5분의 1승의 1 더하기 쭉 5n승분의 1이요. 이것이 바로 2번의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한 값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네들 n 플러스 1가지도 다 역수를 취해서 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뭐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2의 1승으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 3의 0승으로 이렇게 똑같이 바꿔줘야 되니까 얘네 값은 2로서 고정이에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1에 다시 5의 0승분의 1 더하기 5의 1승분의 1 더하기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5n n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번째요, 마지막이요.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고자 쭉 선생님이 좀 귀찮지만 다 나열해 봤어요. 얘가 6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얘네들의 역수의 합은 6분의 1이요. 그리고 곱하기 다시 5의 0승분의 1 더하기 쭉 가다가 5의 n승분의 1, 얘네들이 바로 4번에다가 다 역수를 취해 갖고 더한 겁니다. 그럼 나는 얘네들 전체의 합을 뭐라고 부르자? SN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SN이라고 부릅시다. 그럼 결국 S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공통인수예요, 얘. 그래서 5의 0승분의 1 더하기 하얀색이 공통인수 5의 1승분의 1 더하기 쭉 가다가 5의 n승분의 1이요. 거기에 뭐를 더해 주시면 되죠?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SN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부분을 지우고 나서 이젠 정확하게 답을 맞추러 계산하러 갑시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끝났습니다. 결국 얘가 SN이었고, SN이라는 걸 이제 계산을 완료하시면 노란색 부분이요. 통분해서 갖다 쓸까요? 6분의 6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이요. 거기에 곱하기 하얀색 부분 나 무슨 처리해 줄 거죠? 등비수열의 합 처리해 줄 겁니다. 공비가 몇인? 5분의 1인 초항이 1인 고 공비가 5분의 2인 등비수열의 합이요. 항의 개수는 당연히 0부터 n까지니까 n 플러스 1개의 항이요. 그래서 하얀색 부분을 등비수열에 합처리를 해주시면 1 마이너 공비 5분의 1이요. 거기에 초항 1이요. 내가 초항이요. 그리고 나서 1 마이너스 5분의 1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역수의 합이요. 그것을 선생님이 쭉 나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얀색 부분을 계산을 해보시면 얘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2요. 2 곱하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5씩 곱해주면 5 빼기 2는 4요. 5니까 4분의 5 거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것이 결국은 SN입니다. 예, SN을 구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취해달라고요? 리미트요. 나보고 구하라는 건 리미트 SN이니 여기다 리미트를 요렇게 씌웁시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빵으로 수렴하고요. 그래서 1 빼기 빵 생략 가능하고 답을 갖다 쓰시게 되면 2 곱하기 여기 4분의 5. 그래서 답은 2분의 5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양의 약수들의 역수의 합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이해를 돕고자 나열을 해 보았답니다. 좋습니다. 267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267번)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그러면 A의 EN도 내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뚝뚝 떨어뜨려서 보는 거죠.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얘도 결국 무슨 수열이래요? 나도 등비수열이요. 그때 공비라고 불리는 것은 R제곱 두 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초항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A의 두 번째요. 그래서 AR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결국 A의 3N이라고 불리는 나 세 칸씩 떨어져 있는 수열이요 여전히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3, A6, A9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비 자체는 R 세제곱이요. 그리고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나 A3이요. 그래서 나는 A 곱하기 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A라고 쓰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약속으로 첫 번째 항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얘가 급수의 값을 줬어요. 첫 번째 조건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이요. 요렇게 얘가 뭐로 수렴한다라고 줬어요? 3이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결국 이 수열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공비랑 상관없이 쭈루룩 모두 다 0일 것이고 그 0을 무한히 더해도 0일 것이에요. 근데 그 수렴값은 0이 아닌 3이라는 값을 갖는 됩니다. 그럼 결국 이 R제곱이라는 공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여러분한테 주는 정보는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극한값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 이 수열의 공비는 R제곱이요. 그리고 나라는 수열 A의 2n이라는 이 수열의 초항은 AR입니다. 얘 값이 3이라는 걸 준 거예요. 인수분해를 싹 이쁘게 한번 해보시면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분의 AR 내가 3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준 겁니다. 두 번째 정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3n 내가 13분의 12요. 이 극한값을 갖는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나한테 준 정보는 어차피 등비급수의 극한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구하니까 나 공비 1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초항은 나예요. 세 번째 항 AR 제곱이요. 요 값을 준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쁘게 해봅시다. 얘는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분의 AR 곱하기 R 얘 값이 13분의 12다 라는 이 정보를 준 거죠. 미지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요. 초항 A와 공비 R 그리고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면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이 계산은 이제 개인 취향이겠으나 선생님은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합시다. 분수식을 만들었어요. 예분의 예는 예분의 예다 라는 분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합시다. AR 꺼지시고 1-R 1-R 꺼집시다. 그래서 남는 거예요. 노란색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R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그리고 나서 얘요. 분자로 보내시면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의 값이 얘요. 마찬가지로 분수식이에요. 13분의 12분의 3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12분의 요거 약분해 갖고 갈까요? 4요. 그래서 4분의 13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R에 관한 식으로 다 변신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거 R에 관한 2차식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곱하시면 정리합시다. 이젠 4R 제곱 더하기 4R 플러스 4는 곱해서 들어가게 되면 13R 제곱 더하기 13R이요. R에 관한 2차식 정리를 좀 이쁘게 하면 9R 제곱 더하기 호로로록 넘어와 줄래 9R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되죠. 그래서 결국 3R-1 곱하기 3R 플러스 4는 0. 그래서 R은 3분의 1 또는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뭐냐? R제곱은요 9분의 1이 되고 R제곱은요 16분의 9분의 16이 돼요. 그런데 내가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하였어요. AN이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고요. 그 말은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R세제곱도 수렴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겠죠. 근데 이 R제곱, R이 마이너스 3분의 4였을 경우에는 수렴 범위를 넘어갑니다. 9분의 16은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꺼지세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R 제곱의 값이 9분의 1, R의 값은 3분의 1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AN이라는 등비수열의 수렴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 자체는요, 답 자체는 지우고요.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답 자체는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묻고 있으니 답은 1-R분의 A입니다. 그래서 1 공비 3분의 2라고 구했고, 나는 이젠 A의 값만 구하시면 되죠. 개인 취향이죠. 선생님은 이 1번식에다가 식 2개 미지수 2개였으니까 1번식에다 R 대신 3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1번 시약에 의하면 3분의 1의 제곱이요. 그래서 1-9분의 1 분의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A가 그 극한값이 뭡니까?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모 분자에 9씩 곱하겠습니다. 9 빼기 1은 8분의 9를 곱하게 되면 3A, 얘의 값이 3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A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더라? 8일 수밖에 없더라. 예. 이렇게 계산 맞춰주시면 게임은 끝날 것 같습니다. 분모 분자에 30 곱하시게 되면 3 빼기 1은 2요. 거기에 24요. 그래서 답은 12입니다. 이렇게 식 2개 미지수 2개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등비급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식 2개 미지수 2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A와 R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268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268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R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수 R의 개수 구하기. 시작이요. 바이.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급수가 수렴한 됩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9분의 r-4의 전체 몇 승? n승. 내가 수렴해요 이런 거죠. 나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100%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고, 이 형태의 수열 자체는 내가 세모가 등비 수열인데 나는 공비와 초항이 일치하는 등비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나는 공비와 초항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초항이 0이라는 건 공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가볍게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죠. 나요 공비인 9분의 r-4, 내가 공비면서 초항이에요. 그래서 초항이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얘를 풀면 되는데 이미 초항이 0인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조건이 여러분한테 주는 것은 R에 대한 범위를 주겠네요. R은 9 더하기 4인 1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9 더하기 4인 마이너스 5보다는 커요. 이것이 바로 R의 범위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가라는 조건으로부터 나는 R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R이라는 공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습니까? 13보다는 작습니다. 네, 이렇게 R의 범위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요. 나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더하기 4 곱하기, 이게 바로 2의 2승이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8의 n승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2의 3n 플러스 2승이요. 거기에 더하기 4의 n-1승. 그리고 R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 8의 n승이요. 이것이 바로 2의 3n승이요. 거기에 플러스 4의 n승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R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나예요. 나 n이 커져가는 세상이에요. 이때 공비라고 불리는 녀석은 나 R이요, 나 8이요, 나 4요. 그럼 이미 R의 뭔지는 모르겠으나 8과 4 중에서는 당연히 밑이 8이 더 크다 보니까, 공비 8이 크다 보니까 나는 극한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꺼지세요 이런 거죠. 난 극한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영향 없는 놈 꺼져줄래? 이런 거죠. 내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R의 값이 몇 개니? 난 이 R의 범위 자체를 세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보다 작은 공비가 4인 놈은 제껴줬고요.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극한값에 나 이제 8을 기준으로서 R의 범위를 세분화시킵니다. 저 범위를 세분화시키면 첫 번째,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R이 8보다 작은, 즉 8보다 이렇게 작을 때는 마이너스 5라고 하더라도 그 절대값이 작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7 막 이랬으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으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부터 8보다 작은 얘는요, 절대값이 8보다 작기 때문에 그때는 너가 무한히 커지는 세상 속에서 너는 꺼져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극한값 자체는 4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전체 그 극한값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너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R들의 값은 다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니 일단 오케이. 두 번째, R이 8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새는요 이렇게 되죠. R이 8일 땐 8의 n승 더하기 4 곱하기 8의 n승, 그리고 8의 n 플러스 1승을 선생님이 8 곱하기 8의 n승 마이너스 8의 n승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여기에 리미트요.
공비가 같을 때였어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개수들만 주목하시면 되니 1 플러스 4분의 8 빼기 1이요. 그래서 5분의 7이 됩니다. 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족하는 아래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이 8일 때는 안 되는구나. 너 탈락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럼 R이 8보다 크면서 나 8보다 R이 크고 1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90, 11, 12 이렇게 8보다 커요. 그럼 이젠 네가 꺼질 테니 나 그때 극한값은 뭐가 된다는 거지? R의 n승분의 R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R이 됩니다. 즉 R이 9일 때는 극한값이 9, R이 10일 때는 극한값이 10, R이 12일 땐 극한값이 10이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족하는 아래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쪽 범위도 탈락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을 극한값을 갖는 그런 아래값은 이 사이 값만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정수 아래 개수를 물으라고 하니 답 가면 등호가 둘 다 없어요. 그래서 답을 갖다 쓰시게 되면 등호가 둘 다 없을 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8 빼기 마이너스 5에 다시 한 번 더 둘 다 등호가 없으니 마이너스 1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빼기 1이니까 답은 몇 개? 12가지. 12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9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6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와 직선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갖다 표현할게요. 그냥 이름을 줄게요. fx요 2분의 1에 n-1승 x-2라는 이 직선, 기울기는 2분의 1에 n-1승이요. 항상 기울기 자체는 양수일 것이고 얘가 지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나 기울기랑 상관없이 정점 1,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 그러면서 기울기는 양수여야 해. 이런 직선 하나를 줬고, gx요. gx라고 불리는 것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0과 1을 근으로 갖는 두 그래프를 주었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리시면 나야 2차 gx, 나 여기 a 1,0, 그리고 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얘가 양수다 보니까 그때에 대한 y절편은 음수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나를 fx라고 불러줘. 나 1,0 정점을 지나.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위치 관계에 관해서 얘를 내가 뭐라고 하자? 이 점의 이름을 PN이라고 하자, 이런 거죠. PN. 그때 이 길이에 대한 나를 PN이라고 하고 나를 수선의 발을 떨고 나를 HN이라고 하였을 때 이 길이에 대한 급수 좀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길이요. 이 길이에 대한 급수요.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ln이라고 한다면 결국 ln의 지금 이 급수에 대한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고, 이 길이 ln의 정체요. 내가 너의 길이를 ln이라고 부른다면 이 ln의 정체 자체는 pn의 y좌표에 절대값을 붙여야 되지만 그림으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y절편이 음수 1,0을 지나야 되니 요 pn에 대한 y좌표는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나 ln은 결국 마이너 pn의 y좌표구나,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이것이 길이 ln입니다.
그럼 나는 결국 PN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PN이요. 나 PN 뭐라고 부릅니까? 교점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교점입니다.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근이니까 나 만난다. 그 교점의 x좌표부터 구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요. 나 우리들이 만나요. 즉 fx는 gx 우리들이 만나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결국은 교점의 무슨 좌표가 된다? x좌표가 된다는 거죠. 교점 x좌표요. 구해봅시다. x-1, x-1 공통인수니 x-1이라고 갖다 붙이고 가로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3x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몇 마이너스 1승? n-1승이요. 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하나 나오는 건 x는 1. 내가 원하고자 하는 PN의 좌표가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x좌표가 1이니까 나 말고요.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요. x는 결국 2분의 1에 n-1에 양변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1을 곱한 내가 바로 PN의 x좌표예요.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PN의 좌표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제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얘를 직선에다 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직선에다 대입하셔도 좋고 이차함수에다 대입하셔도 좋아요. 그것은 개인 취향입니다. 교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냥 gx에다 대입할게요. 3을 곱하시게 되면 나 3분의 1 소거가 되면서 2분의 1에 n-1승 가로치고 내가 x인데 x-1이 되니까 여기서 3분의 1에 2분의 1에 n-1승 거기에 빼기 1이요. 네, 여기 곱하기요. 요게 바로 교점의 y좌표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 2n-2승인데 걔를 2분의 1의 제곱 처리해서 4분의 1의 n-1승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는 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요. 이렇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길이다 보니까 이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이 바로 PN의 y좌표. 거기에 뭐를 붙여야 돼요? x축 아래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요. 절대값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이 자체는 음수예요. 그래서 이제 부호를 바꿔서 갖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것이 길이가 될 테니 얘는 결국 2분의 1의 n승 거기에 시그마 연산은 어차피 덧셈 뺄셈 연산에 관해서 닫혀 있으니 빼기라고 갖다 붙이고 선생님이 분해해서 갖다 쓰겠습니다. 1은 무한대부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 마이너스라고 갖다 붙이면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 n-1승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해해서 가져다 쓰실 수가 있죠. 나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요. 우리 둘 다 등비급수요. 그런데 공비 자체가 2분의 1이요. 수렴 범위 안에 들고 공비 자체가 4분의 1이요. 수렴 범위 안에 드니 등비급수의 극한값은 공비가 마이너스 2가 1 사이일 때 1마 r분의 a요. 네, 그걸로 계산을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첫 번째요. 1 마이너 공비 2분의 1분의 초항 1을 집어넣은 2분의 1 거기에 빼기 나요 공비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초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3분의 1이요. 이것만 계산 완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완료하게 되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합니다. 2 빼기 1분의 1이요. 그래서 나는 1 마이너 분모 분자에 11을 곱하겠습니다. 11을 곱하게 되면 12 마이너스 3분의 4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계산이 어디가 선생님이 잘못됐는데요. 잠시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잘못 쓸 뻔했네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드백을 못 받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 n-1승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여기 2분의 1에 n-1승이라고 갖다 쓰고 여기를 n-1승이라고 갖다 썼어야 되죠. 공비는 2분의 1 자체는 변하지가 않고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1이 됩니다. 네, 이쪽 부분을 선생님이 n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네, 이제 계산만 완료하면 될 테니 계산하시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1을 곱했으니 12 빼기 3이요. 그래서 9분의 11을 곱하게 되면 4.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9분의 18 마이너스 4요. 그래서 9분의 14.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270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270번 문항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냥 이래요. 무슨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 B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호로록 이쪽으로 호로록 움직인대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운동 방향을 바꾸고 속력이 바뀐대요. 어떤 운동이냐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만났어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속력은 바뀌어요. 얘네가 다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만났어요. 그럼 다시 만나요. 다시 반대.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움직인 길이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만났어요. 다시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만나요. 운동 방향 바꾸면서 만나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만난다.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때 A, B가 출발하여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A1, B1이라고 할 때 각각 움직인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요. 그러면 거리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 속력은 변해가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의 시간이요. 우리가 만날 때의 시간 자체는 일정하죠. 이 시간이라는 거요. 같은 시간만큼 움직여서 만나다 보니까 만날 때까지에 걸리는 그런 시간들은 뭐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죠. 시간은 일정하고 누가 변해가나? 속력이 변해간다라는 거죠. 각각의 속력, 내가 변해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일정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규칙은 그냥 이렇습니다. A, B는 각각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에서 시작해서 방향과 속력을 바꾸긴 하는데 이때 같은 속력으로 처음에 움직인대요. 그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위치요. 그런데 속력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속력을 한번 써볼게요. B의 속력을 갖다 쓸게요. 처음 A의 속력은 A라고 세팅을 합시다. 나 처음 속력이요. 같다라고 하였으니 처음 속력을 그냥 A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속력은 어떻게 되냐? A는 이전 속력에 매번 5분의 4씩 5분의 4가 된다는 건 감소한다는 거예요. 느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5분의 4에 1승 곱하기 A가 되고 그리고 나서 5분의 4에 2승 곱하기 A가 돼. 나를 처음 속력이라고 불러줘. 처음 만나놓고 나를 두 번째 속력, 나를 세 번째 속력이라고 해줘. 그러면 n번째 속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A의 n번째 속력은 매전 이전 속력에 비해 5분의 4씩 감소하고 있으니 5분의 4배만큼 즉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5분의 4에 세 번째 1대 2승, 두 번째 1대 1승이니 나는 n번째의 속력은 n-1 곱하기 a라고 해. 여기서 말하는 a는 처음 속력이요. b도 여전히 감소하면 됩니다. 이전 속력에 항상 10분의 9배가 된대요. 그러면 나 10분의 9에 1승 곱하기 a요. 그렇게 가다 보면 n번째 속력은 10분의 9에 n-1 곱하기 a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A의 n번째 속력, 이것이 바로 B의 n번째 속력입니다. 근데 그런 총 이동거리를 BN과 AN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니 그때 시간은 뭐하다? 일정하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만난다.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으나 괜찮습니까? 사실 어디서 만나는지도 알죠. 속력은 얘는 10분의 8, 얘는 10분의 9니까 얘가 더 빠른 거니까 B가 이쪽으로 오다가 두 번째에서는 A는 이쪽으로 오다가 요 지점에서 만났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B의 이동거리가 더 클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만나지 않냐. 처음 만나는 건 속력이 같으니 여기서 만나지만 두 번째는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시간이 일정하다고요. 같은 시간만큼 움직인다. 이것이 결국 AN이 되고 이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BN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속력은 변해가고 시간은 일정. 그래서 총 이동거리 걔를 AN, 얘를 BN이라고 부르자. n번째 이동거리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급수의 값을 구해달래요. 내가 원하는 건 BN분의 AN이요. BN분의 AN 얘요. 그래서 AT 꺼져주세요. 처음 속력은 0이 아니었을 테니까 움직였을 것이고 시간의 단위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결국 BN분의 AN이라고 불리는 것은 10분의 9에 지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똑같이 n분의 1로 n-1로 5분의 4요. 이거의 전체 n-1승. 이것이 바로 BN분의 AN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맞춰주시면 나요. 분모 분자에 그냥 10씩 곱할까요? 여기? 나 10도 싫고 5도 싫어요. 분모 분자에 10씩 곱합시다. 그럼 나는 9분의 나 10을 곱하게 되면 나요. 8이요. 그래서 얘 n-1승 이거에 대한 급수값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수열입니까?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 여전히 등비 수열이고 9분의 8이라고 불리는 이 공비는 수렴 범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답을 갖다 쓸 때는 등비급수에 대한 극한값을 묻고 있으니 1-9분의 8분의 초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이 자체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 자체는 분모 분자에 여전히 9씩 곱하게 되면 답은 9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더라. 보기는 좀 어려운 문항 같으나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속력이 변해가고 시간이 일정하다. 그에 대한 그냥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271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271번 순환소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의 각 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A면은 A1 첫 번째 항은 0.1에 여기 점 찍혀져 있습니다. 그럼 풋풋했던 중학교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도부 과정까지는 선생님이 지금 말해줄 수는 없고 얘 같으면 9분의 1 이렇게 우리는 유리수로 바꿀 수 있었죠. 순환마리가 있는 무한소수요. 유리수로 표현하는 방법. A 두 번째는 0.10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99분의 10이요. 유리수도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이요. 세 번째 항은 0.100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럼 여전히 얘를 유리수로 나타내게 되면 나 999분의 100이요 이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A에는 뭐가 됩니까? 나한테 묻는 것은
급수요 a의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 an분의 1 얘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an은요, 여러분 규칙을 보세요. 분수식에 대한 규칙을 볼 때는 분모 분자를 따로 관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의 눈에도 얘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는 10-1승분의 10의 0승이요. 99는요 10의 2승 빼기 1이요. 이것이 99요. 그래서 10의 1승이요. 세 번째 항이요. 999는 10의 3승 마이너스 1분의 10의 제곱이요. 이렇게 분모 분자를 따로 관찰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AN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3일 때 3이요. 그래서 10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세 번째일 때는 2, 두 번째일 때는 1이니 이때는 10의 n-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N을 잡아내실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AN 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되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10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0의 n-1 그리고 an 플러스 1분의 1이요. 위에 식에 n 대신 뭐를 대입하면 되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n승에 10의 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쪽 파트를 여러분 계산합시다.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an 플러스 1분의 1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통분해서 바로 갖다 쓸게요. 큰 놈에다 맞추면 나는 분모를 10의 n승으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10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빼기 10의 n승으로 고정시키려면 얘의 값은 10의 n승분의 10의 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뀌죠. 분모 분자에 10씩 곱했습니다. 통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빼기 10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모 박스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 이젠 좀 더 이쁘게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 꺼지세요. 10의 n승 플러스 10 마이너스이니까 9 곱하기 10분의 1의 n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순환마리가 있는 무한소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모 분자의 규칙을 따로 관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항 AN을 잡아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을 계산합시다. 답이요. n에 관한 1차식 치수 파트가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공비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수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초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10분의 9입니다. 분모 분자에 10씩 곱해주시게 되면 10 빼기 1 9분의 9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272번 문항 가볼게요. 문제가 엄청 길잖아요. 문제가 엄청 길어요. 이걸 다 읽고 있는 건 아니죠.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거지 도형이 규칙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다시 도형의 길이나 넓이 따위가 일정한 규칙 속에서 반복적으로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는 이 문항, 등비급수 문제이고 답 자체는 어차피 두 가지만 찾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선생님 초항,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문제가 끝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부터 볼게요.
구하는 것이 길이냐 넓이냐 라는 걸 먼저 주목해서 봅니다. 구하라는 것 자체는 넓이에요. 넓이. 그런데 개수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결국 넓이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을 봤더니 원과 부채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즉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넓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자체는 2분의 1 r제곱 섹타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와 각 자체 두 가지 요소가 넓이에 영향을 주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부채꼴들의 각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넓이에 대한 비율을, 이것이 결국 공비가 되는데 나는 길이비의 제곱을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테니까 선생님이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자. 나한테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줬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짜리요. 각 45도짜리. 그러면 이 길이는 6루트 2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 3등분점을 잡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요. 그리고 여기 내접하는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에 다시 중점을 연결하고 여기에 중점끼리 이은 여기, 이것이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그런데 이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는요, 여러분, 두 번째 삼각형에, 다시 몇 번째 삼각형에? 두 번째 삼각형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그럼 나는 결국 길이비의 제곱이 어차피 넓이비니까 이렇게 그냥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L1이라고 해주세요. 나 여기 L1이요. 그럼 결국 이것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나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L2가 돼요. 그래서 나는 공비를 구하고 싶어요. L1에 대한 길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습니다. 주변의 길이를 이용하는 거죠. L2라는 길이가 무엇이 되냐 물으신다면, 나 어차피 여기서 중점이요. 나 여기 중점이요. 그러면 결국 이 길이 3등분이다 보니까 얘는 2루트 2요. 그래서 여기 루트 2, 루트 2. 그래서 몇 루트면 2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이 곱해졌냐만 보면 되니까 몇이 곱해지는 거죠? 3분의 루트 2. 이것이 결국은 길이비입니다. 6에다 3분의 루트 2를 곱해야지 2루트 2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공비는 찾았구나, 끝났구나. 나 길이비의 제곱이니까 길이비가 3분의 루트 2니 얘를 제곱하게 되면 9분의 2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공비 찾으신 거예요. 공비 끝났구나. 그러고 나면 초항만 구하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었죠? 여기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었습니다. 이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부채꼴은 두 개 있으니까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초항만 구하면 되죠. 공비 9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니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초항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난 부채꼴의 넓이와 원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부채꼴은 몇 개 있고요. 그림상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초항은 ES1 더하기 S2 이렇게 볼 수 있죠. 나 S1 부채꼴의 넓이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섹타니까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전체 여기는 180도니까
우리 둘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부채꼴의 각이요. 그러면 결국 L2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였으니 S1이라는 넓이는 2루트 2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8이요? 분모 8이요. 그래서 파이가 됩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 자체는 파이구나.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 플러스 S2. 난 이젠 S2의 값만 구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공비 자체가 9분의 2라는 게 명확하고 난 이제 초항의 값은 부채꼴의 넓이는 2파이라는 걸 구했고 2개 S2만 구하면 끝난다. 여러분 개념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 자체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무 삼각형이나 갖다 그리고 내저번이요. 그림이 망했고요. 내저번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될 테니 공식이 하나 생기죠. 공식이요. 어떤 공식이 생깁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각각의 변의 길이 A, B, 여기를 C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건 까먹지 마시고 2분의 1의 R에 중학도형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세 개로 분할하여 각각을 더한 것이 전체 넓이 S입니다. 요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어차피 S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넓이 자체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반지름이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요 이렇게 있고 그림이 좀 망했죠? 저쪽 부분만 떼어서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접하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봅시다. 3등분 점이니까 6루트 1을 3등분하였으니 여기는 몇 루트 몇이 되는 거죠? 2루트 2가 돼요. 그러면 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가져다 드리면 파란색이요. 호로록 여기요. 나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돼요? 반땡. 2루트 2의 반땡이니까 나 루트 2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수직 2등분선을 그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45도요. 여기 직각이요. 그럼 여기도 몇 도? 45도. 여전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는 3루트 2요. 그럼 이 길이도 몇 루트 몇이요? 3루트 2라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 이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2에서 피타고라스 형님에 의하면 루트 18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18 더하기 루트 20이요. 루트 20은 여기는 2루트 5라는 거지. 여기 2루트 5라는 거지. 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지. 지금 요렇게 직각이 같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다시 이 파란색 이 길이가 몇 루트 몇이었다고?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 2등변 삼각형 45도 여기도 45도 여기 직각 나 여기 3루트 2. 그럼 갑시다. 나 2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 나 3루트 2요. 얘는 같다.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R 곱하기 각각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되겠네. 2루트 5 더하기 2루트 더하기 2루트 2요. 그래서 2루트 5를 두 번 더하면 4루트 5요. 거기에 더하기 2루트 2입니다. 그러면 식은 몇 개? 한 개. R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식을 통해서 R의 값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R을 여기다 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S2라는 넓이를 구해내실 수가 있고 그 구한 것을 저기다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요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분모 분자에 유리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루트가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좀 짜증날 수는 있으나 그 계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를 통해서 아래 값을 구할 수 있고 걔를 여기다 대입하신 다음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답은 4번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2부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 바로 선생님이 3부 문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